차기 연방 하원의장에 선출된 폴 라이언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의 기업 대표단이 오늘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청사를 찾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 5개년 개발 계획을 위해 2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311 핫라인 서비스 가운데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은 내년에도 의회 처리가 힘들어 보입니다. 차기 연방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폴 라이언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기 대통령과 차기 의회가 시작되는 2017년 1월 이후에나 다시 원점부터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연방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 지지를 전제로 당내 최대 그룹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 처리 불가를 서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에도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론들은 28일 프리덤 코커스 주요 멤버 중 한 사람인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의 서한을 인용해 라이언 의원이 프리덤 코커스에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이민개혁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또 공화당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헤스터스 룰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의 기업 대표단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오늘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청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단과 버겐카운티 경제개발국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 산업단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각 분야별 기업 대표단과 버겐카운티 경제국은 공장 개설과 수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쪽에서는 일단 투자를 원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제개발국은 한국 기업 진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발국은 카운티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이면 세금 혜택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can certainly sit down and look at the figures and see if they would qualify. If they do qualify, there's an opportunity for tax incentives and abatements over the course of 10 years, again, based on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they're hiring.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 쪽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지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카운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선 만큼 체계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접근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 5개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2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중교통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대중교통 5개년 개발 계획을 위해 역대 최대인 2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주가 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시정부가 25억 달러, 연방정부가 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의 교통비에서 나오는 세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이번 예산 승인으로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운행 시스템이 앞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선 전철역에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출도착 시간 알림판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내년 말까지 NQ, D 전철 27개역에 설치되고 2018년까지는 7번 전철 22개역에 설치됩니다. 또 새 전동차 철량의 투입과 72마일에 달하는 전철 노선이 개보수공사에 들어가고 낙후된 20개 전철역은 5,600만 달러를 들여 계단과 벽, 승강장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산 중 20억 달러는 1,700대의 새 로컬과 익스프레스 버스를 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맨하탄 2번가 전철공사에 대한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10억 달러 줄어들어 당초 예정인 내년 말 완공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뉴욕시의 311 한라인 서비스 가운데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6% 늘었는데 뉴욕시 신분증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 311 한라인 센터의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311에 접수된 한국어 관련 안내 건수는 총 2,3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한국어 안내 1,624건에 비해 무려 46%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 9월 말까지 한인이 접수한 민원 가운데는 ID NYC에 대한 신청 절차, 자격 여건 등에 대한 문의가 총 6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한국어 서비스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접수한 민원은 접수 민원 사후 조치 문의가 96건, 소음 신고 84건, 차량 실종 및 주차 위반 견인 문의 63건,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 신고 5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는 ID NYC 발급이 시작된 1월에 가장 많은 316건을 기록했습니다. 불평신고 한라인 서비스는 뉴욕시 정부기관 및 1,300개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어디서나 국번 없이 311을 누르고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노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상록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록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록회가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평생 교육을 위해 컴퓨터와 영어 강좌 등 총 3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연간 2천여 건을 상담하고 있으며 비상식량 지원센터에서는 895가정에 쌀과 음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회는 지난 1990년부터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 주 정부에 등록돼 지원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각종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늘어나는 상록 회원들을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록회는 매년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자체 자생 능력이 없고 순전히 그 후원금으로 다 유지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그 운영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은 재정적 압박이 옵니다. 올해 6번째를 맞는 뉴저지 한인 상록회 후원의 밤은 오는 11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팰리세이즈 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반크가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홍보 영상은 7분 47초 분량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날갯짓, 일본군 위안부라는 타이틀의 홍보 영상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반크는 이 동영상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캠페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크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포함되면서 더 많은 세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크가 올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날갯짓,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영웅으로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피해자라는 시대적 억압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폭력의 기억을 이겨내고
정의와 평화, 사랑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작은 나비가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내용입니다. 반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꿈과 도전이 세계인의 가슴에 닿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공원에 이어 이제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노반 리차드 시의원은 29일 뉴욕시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신규 서민 아파트나 뉴욕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대출이나 세금 크레딧, 감면 등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리차드 의원은 간접 흡연에는 안전한 만큼의 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의 세금이 투입된 건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의회는 그동안 식당과 공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며 이 조례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의 금연 정책보다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2년 술집과 식당에서 2011년에는 시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시 흡연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는 16.1%로 지난 2010년 14%보다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 7에서 12학년 학생들의 뇌수막염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뇌수막염은 감염성이 높지만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도 빠른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공사립학교에 상관없이 뉴욕주 모든 7에서 12학년 학생을 상대로 뇌수막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즉시 발효돼서 현재 6에서 11학년 학생을 비롯해 내년에 7에서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뇌수막염 백신 접종 기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뇌수막염은 수막구균에 의해 뇌에 염증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입니다. 뇌와 척추를 둘러싼 막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또 감염되면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방을 위해서는 11세 또는 12세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16세에 다시 한번 백신 촉진제를 맞아야 제대로 효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엘린 건더 의원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훌륭한 정책이고 결국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치료제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보행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2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연간 평균 340명의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뉴욕시 내 거주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4.5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10만 명당 3.5명으로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55%는 보행자였고 나머지는 차량 운전자 13%, 모터사이클 운전자 13%, 승객 12%, 자전거 운전자 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미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차량 운전자였고 보행자는 1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뉴욕시 교통체계가 보행자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4.9명꼴로 여성에 비해 3배가량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0만 명당 6.9명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4.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는 한인 최초의 LA 시의원 주하원 의원이 줄줄이 탄생하면서 한인 정치력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에 이어 제인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공식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과 제인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출마 선언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인 후보들의 상원 의원 도전은 지난 1966년 한인 정치 이민사의 한 획을 그은 알프레드 송 주 상원 의원 이후 50년 만입니다. 내년에 이제 주 상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연인지 피해인지 모르지만 50년 만에 우리 한인 그 주상원 후보들이 북가주, 남가주 이렇게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26살의 샌프란시스코 최연소 교육위원 자리에 오르고 지난 2010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된 제인김 후보. 김 후보는 건물주의 서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 주택 공급 등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상원 당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ally an opportunity to actually double the presence of Korean American leadership on behalf of the state of California. California is not just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United States, but it's actually one of the largest world economies.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미민주당협회의 진킴 회장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omeone who again worked in the halls of Congress, and for all folks here who worked in government, we know how important that is. To have someone there who represents our voices and the voices of all their constituents and make sure that their needs and concerns are brought to the forefront. 두 후보는 상원에 당선된다면 아시안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을 위한 차세대 정치인 탄생에 힘쓰고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 하이텍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구 경제 발전은 물론 한국과 캘리포니아주의 교역 강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한 두 후보는 한인을 넘어 아시안계의 정치력 신장에 있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기 위해 내년 6월 예비선거를 위한 선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얼마 전 덴마크의 동물원이 사자 시체를 관람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부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한 연례 행사라지만 잔인한 방법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오덴세 동물원. 아침 일찍부터 관람객들이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안아주거나 무등까지 태웁니다. 그런데 사육사들이 행사장으로 가져온 건 사자 시체 한 구.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의 털을 깎고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안락사시킨 9개월 난 사자를 공개적으로 해부하는 겁니다.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done in 20 years. It's not special for today. And it's part of our education program that we do things like this. 사육사들은 사자 시체에서 분리한 내장을 탁자에 올려놓더니 내장을 잘 펼쳐 보이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역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긴 해도 시선을 피하는 관람객은 없습니다. Altså det stank rigtig meget til, men det var altså lidt spændende om at se hvordan en løve så ud indeni, og det er sjovt at det var mennesker også lignede meget. 덴마크에서는 지난해에도 코펜하겐 동물원이 18개월 된 스컷 기린에게 같은 조치를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열성 종자의 번식을 막기 위해 건강한 어린 기린을 총으로 사살하고 공개적으로 해부한 뒤 시체 조각을 사자 먹이로 준 겁니다. Grotesque, abominable, insensitive. I could go on with the words, but let's let that alone right now. And it is. It's probably unbelievable. 야만적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동물원장이 살해 협박까지 받았지만 동물원 측은 자연의 섭리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Well, what's wrong? I mean, a giraffe in Africa is eaten by lions too. And if we didn't feed the giraffe to the lions, we had to feed a cow. Is that different? 오덴세 동물원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if they disagree to have zoos, to do dissection, they just don't have to visit us. It's very, yeah, we still do it. 하지만 동물들의 번식 욕구를 통제하기보다 강제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동물원들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Это тоже одна популяция. Поэтому всю эту популяцию надо сохранить в чистом виде, без примеси грязной крови. Для этого ведутся племенные книги. 하지만 덴마크 동물원들은 안락사와 공개 해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교육이냐 동물 학대냐의 논란은 거듭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의문의 한인 여성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변영주 씨가 실종 사흘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최근 유학생인 황진 씨가 의문의 폭행 흔적과 함께 59가와 41번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몇 블럭 안에서 한인 여성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밤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 청소년 수련 캠프에 참가했던 뉴저지 한인 14살 김모 군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 군은 또 다른 김 군이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의식을 잃으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김 군은 현재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가해 학생을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단이 일망타진됐습니다. 퀸즈 검찰청과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최근 뉴욕과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단을 운영해온 17명을 기업 비리와 돈 세탁, 도박 장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출신 3명을 포함한 14명은 검거됐으며 용의자 중에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출신 한인 장모 씨가 기업 비리와 도박 장려, 5급 음모 등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우버에 밀린 뉴욕시 옐로캡을 돕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옐로캡 기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버를 규제하고 옐로캡 기사들을 재정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